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 대표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고요.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엄청난 그런 파도가 몰려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경제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또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먼저 비상계엄이 실패했고요. 현재의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변화할지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부동산 대격변의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상계엄이 실패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안 터지고 이렇게 해제가 돼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당과 야당, 특히 야당과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갑작스럽게 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급 하락을 해서 그러면 환율이 급등을 하겠죠. 외국 자본이 이탈하고 환율 급등으로 인한 국내 금리가 급등해서 자산 가치의 폭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안 좋은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환율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이 비상계엄 발표했을 때는 1,450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을 찾아서 1,400원이 살짝 넘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시장 또한 2%대 급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양봉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충격이 아주 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 상황에 맞춰서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그런 정책들에 의해서 이런 환율이나 금융시장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신용 등급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시장상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심리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거래 감소, 지금도 하반기 들어서 급격한 가격 상승 또 대출 기준에 인해서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초까지 시장 상황을 물론 봐야겠지만 당분간은 거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도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탠다드푸어스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신용등급에 실제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 같은 경우는 한국 계엄령의 후폭풍이 계속되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계엄 선포하자마자 밤사이 환율은 급등을 하고 주식 선물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증시를 포함해서 금융이나 외환시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커지지 않게끔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을 하겠다. 비상계엄 실패로 인해서 이런 정치 불안이 당분간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급락으로 출발했지만 양봉을 보이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밤사이에 145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1400대 초반으로 좀 내려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성이 굉장히 크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은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탄핵이나 정권 교체로 인해서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정치에 엄청난 큰 변화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세금, 대출, 거래 등의 부동산 정책적인 변화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성이 큰 상황이지만 이런 정치적인 안정화가 취해진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 또한 안정화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불안정이 지속되고 더욱 커진다고 했을 때는 매도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가격 하락할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특히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정책은 앞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임대 아파트의 공급이라든지 종부세 강화라든지 다주택제 강화, 또 규제 정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의 규제 정책에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 즉 현금이나 채권, 달러 자산이나 금, 부동산 중에서도 환금성이 좋은 최상급지의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혼란한 상황에 의해서 앞으로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대격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과 환율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 급등만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금융시장 또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에 의해서 금리도 상승이나 하락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말 안테나를 세우시고 시장에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상황 변화에 맞는 대응책을 각자 좀 준비를 하시고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혼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인 생각하시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시장 상황, 또 정치 상황, 환율이나 금리 이런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차분한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시장 상황을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급등락 또 금리 변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을 잘 모니터링 하시고요. 앞으로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 등의 이슈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이 아니고요. 현재는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여당과 야당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고 이런 정부 정책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나오는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님 뿐만 아니고요. 저 또한 이번 기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현금 유동성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대출은 받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금융시장 또 앞으로
정권의 변화, 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을 잘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단기간 안에 이런 서울에서 최상급지의 우량 자산이 급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맞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그리고 또 정치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요.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지키고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에 대해서 같이 준비하시고 공부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상계엄 해제와 앞으로 정치, 금융,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같이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다음 방송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